네, 반갑습니다. 2월 2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은 좀 있었지만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주가가 상승의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된 상승,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매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주가 반등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수급 동향에서는 연기금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보다도 더 많이 매도를 하는 연기금의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는데, 주가가 또 올라감에 따라서 아무래도 연기금들은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받아갔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연기금의 물량을 받아갔을 때 나타나는 시장의 움직임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같이 알아볼 거고요. 자, 현대바이오가 오늘 장중에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요. 이 저점 지지권대에서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하지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 역시 지지가 잘 되면 존버하면 떡상한다, 그 부분이 이제 딱 맞아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기다리셨던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수익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 더 좋죠. 수익률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좋긴 좋은데, 이제 고점대에서 물려 계신 분들, 즉 3만원대 이상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더 빛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바이오뿐만 아니라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지간한 종목들 오늘은 다 상승세로 일단은 진행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서 이제 계좌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계속 키워나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3096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대가 3050에서 3100포인트였어요. 근데 딱 거기 맞춰주는 모습이죠. 얘네가 내 걸 듣고 있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죠? 니는 내 거 듣고 있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이 시장이 상승할 때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저렇게 상승 양봉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 저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위에 꼬리가 달려 있고요. 지금 21선에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양새들은 일단 위쪽에 있는 매물대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아래 공방전은 지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지지력, 힘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저 위쪽에서 팔아먹은 세력들은 누구일까? 팔아먹은 주체들은 누구일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을 것이다. 일단 수급통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밑에서 받아준 것은 외국인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금융투자 같은 이런 그 단기적 수급 요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모양이라고 참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어요. 0.7%면은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960포인트 정도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이 RSI 지표가 50포인트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저항을 맞아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옆으로 조금만 쓰든지 아니면 조금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이 지점까지 올라와 줬다는 거, 그 다음에 저점을 이렇게 통과해 줬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옆으로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소폭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작은 캔들의 모양새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양봉의 캔들을 통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의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씩이라도 보여주게 된다면 RSI 지표는 건드리지 않고 주가만 계속 올라가는 형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좋아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 거는 그냥 단순하게 투매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왔다 가면서 이제 그동안 시장에 가득 들어가 있었던 그런 그 과매수에 대한
그 다음에 약간의 단기적 거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양시장 모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더 우리가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부터 갑자기 뭐 급등을 또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서서히 이제 방향성이 우상향 쪽으로 더 진행되는 그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급종에 한번 볼게요. 수급종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죠. 19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들어간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그 물량 그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더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연기금이 지금 3,600억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4,0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즉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면 단기적 포인트에서의 주가 반등 더 나올 것이다.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 매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어느 정도 받아줬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본다면 연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계속 차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 이상의 어떤 주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참지 못하겠어. 난 이제 이 주식들을 사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온 부분들은 대형주, 아마 이쪽으로 포진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외국인들 매매동에 보시면 대형주 시가총액, 그 다음에 큰 종목들이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제조업, 화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IT 쪽에서는 지금 특별히 나오지 않았어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지금 기관 쪽에서만 조금 매수가 있는 편이고요. 잡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비껴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주체들, 그 외적인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업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어쨌든 플러스권으로 들어가 있는, 즉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주가가 조정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 상승을 노리는 그런 기관 매수도 들어왔고요. 지지를 해주는 외국인 매수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모양새고요. 매매는 어떤 거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들 쪽 보시면은요, 아마도 단기적 반등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죠. 금융투자 쪽 먼저 보시면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어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즉 상승 쪽에 베팅을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일단은 나는 매수를 했고 이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버스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기관들 금융투자 쪽은 일단 상승 쪽으로 완전히 꽂혀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 위주로 계속 팔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올라가거나 내려가나 관계없이 그냥 계속 이쪽에서 매도가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LG전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총계로 봤을 때는요, SK하이닉스하고 네이버 쪽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고요. 레버리지와 삼성전자 이런 쪽도 뭐 상승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도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뭐 어제부터 해서 강하게 상승한다 이런 포인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만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뭐 공매도에 대한 어떤 공격, 그걸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올리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서는 주가가 단기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저항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 부담스럽거든요. 뭐 지금 당장 추세가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단기적 급등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는 모양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는 또 조정을 받아야지만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램시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뭐 캐나다 쪽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호재로 작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외국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침 시황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공매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호재성 재료에 대한 매수였고, 그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하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뭐 급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그리고 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이런 것도 실종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 전기전자 쪽 움직임들이 없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순 매수는 LG화학과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넷마블 이런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요. 뭐 현대차도 여기 순매수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매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아차 순매도 있고요. LG전자, SK이노베이션 이런 쪽이고요. 삼성전자가 저 밑에 쪽에 매도로 조금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에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약간 벗어나서 뭐 다른 쪽, 여기 보시면 뭐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게임주, 철강, 포스코 이런 것들에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겠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더 들어와야지 매수가 되는데 그냥 바로 또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신규 매수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 모양 볼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순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조금 괜찮은 소식인가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약간의 이제 손실 회복 이 부분들이 있을 때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이 개인들이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던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조정을 좀 받는 시점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든 이 물량 받아놓은 상태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렇게 물량이 쏟아지는 것을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유지해 준다라면 지금은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정 양상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우상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벼워질 수가 있겠죠.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만큼 올라갔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땐 계속 들고 있었겠지만 이게 주가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 오후 시점 들어가서는 매도를 막 던질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실 조금이라도 줄었을 때 매도하자 이런 모습들 만들어졌을 텐데 개인들 쪽에서 저렇게 레버리지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큰 흐름의 움직임들은 아직은 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상승하고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포지션들 계속 만들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늘 현대바이오 상한가입니다. 드디어 상한가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지지선의 이제 2만원대 유지가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이 구간대가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 신고가의 그런 지지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섰다가 들어오는 약간의 뭐 눌림목 형태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위치해 있는 분들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됐는데 이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동물 실험이 이제 오늘부터 진행된다라고 홈페이지에 대표이사가 딱 써놨어요. 언제까지냐면 2월 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월 9일까지 실험이 진행되고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번 주 정도는 안전하게 안심하고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저 같은 경우에 이미 뭐 100% 넘어서 지금 140%까지 수익률도 다시 올라갔는데 이 정도니까 뭐 그냥 놔두셔도 되는 부분들이고요. 뭐 고점대 이제 3만원대 이상에 물리신 분들은 이제 그런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복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상한가 잔량도 제법 있는 편이에요. 46만 주 정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그렇다면 추가 상승 조금 더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일단은 좋은 소식 일단 만들어졌고요.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제 매수를 해놓고 이게 11월 달에 매수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제법 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한 30% 전후로 수익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거래량과 함께 이제 윗골이 달리고 음봉 이 부분인데 보통 때 같으면 보통 재료 다른 재료였으면 매도를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갭상승으로 크게 뛰었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하루를 더 봤을 텐데 실적 재료예요. 실적이 아주 증가했다는 재료 때문에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갭상승, 그 다음에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는 모습이라면 주가가 다음날도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도 의견을 드린 거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저 밑으로 떨어져서 45,000원 아래로 가게 된다라면 지지 포인트 확인하고 재매수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대응하시고 또 수익이 있으면 좀 챙겨주고 이런 전략들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휠라 홀딩스 같은 종목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히려 잘 됐다고 말씀드리죠. 네,
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과징금 때문에 내려갔는데 시장이 폭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지지되고 오늘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뭐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오히려 이 휠라홀딩스는 시장의 덕을 좀 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참여 중인 종목들, 특히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은요, 반등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잘 유지해 주시고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 포트폴리오 관리는요, 신규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종목들에게 추가 매수가 들어가서 평단가를 낮춰주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냥 보유를 하시면서 유지를 해 나가시는, 즉 반등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정비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보수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은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을 타고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만 잘 결정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실 것 같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